뜸 자가지고 지금 바로 일어나자마자 바로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박브로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박브로님께서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브로님.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전 이거 안 하시는 줄 알고 소주를 한 잔 마시러 갔다 고민했습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좀 긴장을 늦출 수 있어서 오히려 좀 괜찮았습니다. 제가 좀 죄송합니다. 좀 바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제가 박브로님 기다리고 계신 걸 알다 보니 그냥 바로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 때문에 굳이 그러시면 제가 좀 부담이 좀 됐는데.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야외에서 또 해주시고 계시다 보니까 저는 시간을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거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네, 당연한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박브로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셨는데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아씨. 기리십니다. 저는 지금 부업으로 대리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도 그렇죠. 원래는 본업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 집체가 금지되면서 제가 본업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자식들도 있고 마누라도 있는데 손가락 빨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리운전을 시작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잘 맞았어요. 대리운전이. 그런데 대리운전을 하면서 겪은 일들이 제가 15년 동안 본업을 했던 일보다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어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현실 공포 같은 건데 대리기사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콜이 첫 콜하고 마지막 콜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겨울철 같은 경우는 마지막 콜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복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이런 지금 오늘과 같은 추위에서 집에 복귀를 못하면 이거는 거의 구안화사가 걸릴 정도거든요. 입이 그냥 돌아갑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일인데 그날 제가 마지막 콜 잡았던 그 전콜이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원산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원산면이라는 곳을 가보면 제가 진짜 그 원산면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는데 이 농촌의 전경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좀 편안함을 주잖아요. 근데 이 대리기사의 농촌의 전경은 그냥 스산함 그 자체입니다. 집으로 못 돌아간다는 그 공포, 진짜 그 자체로 공포거든요. 너무 춥고 진짜 멘탈이 완전 흔들리는 순간이 오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콜을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원산면에서. 근데 원산면이라는 곳이 워낙 논밭이 일렬 정도로 이렇게 쭉 횡렬되어 있으니까 집으로 못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공포심이 막 올라와서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한 시간 정도 덜덜덜 떨었어요. 근데 우리 귀족님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택시 타고 가서 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택시를 잡고 집으로 가게 되면 그날 매출의 절반을 날리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저는 생계를 위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일단 콜이 뜰 때까지 한번 버텨봤어요. 버텨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수원에 있는 강수동이라는 콜이 뜬 거예요. 제가 수원 사는데 진짜 서광이 비치는 콜이거든요. 그런 콜들이 집에 갈 수 있는 콜이라는 건 진짜 그야말로 눈물이 나요. 진짜 그런 농촌 전경에서 집에 갈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낼름 그 콜을 잡고 전화를 이제 드렸습니다. 일단 여자분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기사님, 천천히 와주세요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희 기사님들, 대리기사님들은 천천히 와달라는 말을 안 좋아하시는 분이고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천천히 와달라 하면 내가 도착했을 때 좀 늦게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다른 콜을 잡아야 하는데. 근데 저같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기사들한테는 천천히 와달라는 말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무리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GPS 상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도착해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이게 너무 공포스럽거든요, 대리기사들한테는. 10분 정도 이동을 했는데 현장에 도착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너무 무섭거든요. 왜냐면은 거기서 내가 10분 동안 진짜 목숨 걸고 왔는데 취소를 당하면 너무나 허무하고 멘탈이 되게 흔들릴 만한 일이에요. 그랬는데 마침 이제 다시 전화 3번 정도 드렸는데 그래도 전화를 안 받았는데 그 여자분이 전화를 하셨을 때 그 옆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남자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왜 우리 나이트에 가보면 빵빵빠바바방 하다가 이렇게 문 닫히면 이렇게 소리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남자분의 목소리가 창문에 부딪혀서 이게 묵음처럼 이렇게 막 들려왔었어요. 아주 작게. 그러면 좀 근처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 전동 킥보드를 이동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소리가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손님이 근처에 있다는 얘기인데 목소리가 커진다는 건 점점 목적지에 다가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한 차가 시동을 걸려 있는 거예요. SUV 차량이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봤더니 얼굴은 안 보여도 불빛은 아무리 코팅을 하더라도 보이거든요. 썬팅을 하더라도 보이거든요. 불빛은. 그래서 이 차인가 보다 라고 해서 이제 저는 차문을 바로 열지 않아요. 그게 좀 불쾌할 수 있거든요, 손님들한테. 그래서 차창을 이렇게 또또또또 두들겼더니 창문이 한 절반 정도 내려오는데 아까 통화했던 여자분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 뒤에다 실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전동기사거든요. 걸어서 기사를 하지 않고 전동 휠이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대리기사인데 그래서 이제 전동 킥보드를 폴딩해서 뒤에다 싣고 출발을 하는데 둘이 언제 엄청 싸우는 거예요. 저는 진짜 남녀가 그렇게 싸우는데 차 안에서 싸우게 되면 정말 정신이 혼미해져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운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막 미친 듯이 싸우는데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는 대리를 하면서 참 많이 알게 된 게 우리나라는요 불륜의 나라입니다. 불륜의 나라. 정말이에요. 정말 저는 한 2, 3일에 한 번꼴로 불륜 커플들을 꼭 태우거든요. 태우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차를 운전하니까 탄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두 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둘이 이제 불륜을 했는데 각자 가정을 버리고 따로 살림을 차리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혼을 안 했어요. 근데 남자분은 이혼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남자분 입장에서는 나는 이혼을 했는데 너는 왜 이혼을 안 하냐라고 이제 서로 싸우는 거죠. 아이고. 진짜 막장 드라마도 그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대리를 하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전 목사님이 불륜하는 장면도 봤거든요. 어찌됐든 뭐 그런 얘기는 다른 얘기고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막 이제 싸우는데 중간 정도 갔는데 여자분이 남자분의 뇌관을 좀 건드리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정신 차려. 처자식 버리고 이혼하는 게 잘한 짓이야? 정신 차려 이런 식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순간 뚜껑이 확 열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퍽 소리가. 그래서 저는 제가 헬멧을 가끔 운전석 자리에다 두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헬멧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인 줄이라고 처음에 착각을 했어요. 근데 좀 들어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소리는 좀 다르거든요, 결이. 퍽 하고 소리가 나서 이제 뒤를 살짝 돌아봤더니 여성분이 이제 입에 이렇게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여자분을 친 거예요. 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더 흥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몇 대를 더 막 그렇게 강압을 막 했어요. 근데 진짜 저는 한 번도 여자를 때려본 적도 없고 그런 장면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 성인이 돼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장면을 봤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자를 때린다고 하면 절대 때려서는 안 됩니다. 큰일인데 힘을 빼고 좀 것 같은데 정말 풀스윙으로 때리는 거예요. 풀스윙으로. 그 여자분이 가슴을 이렇게 쳤는데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먹게 되면 이렇게 목소리가 떨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자분을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봤는데 어떻게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좀 봤는데
여자분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밑을 바닥 시트 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 시트 쪽을 이렇게 제가 쓱 봤는데 핸드폰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남성분이 그 상황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왜 SUV 같은 경우는 트렁크 란이 연결이 돼 있어요. 뒤를 돌아보면 바로 짐이 보여요. 거기에 골프백이 실려 있는데 골프채를 꺼내시더라고요. 상황이 막 극도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골프백에서 그 골프채를 꺼냈는데, 골프채가 막 창문에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정신이 너무나 아득해지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미친놈 아니야 그거? 와. 완전 또라이죠. 뭐 완전 전 그분 성함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것까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여자를 때리려고 하는데 골프채의 손잡이를 잡으면 길이가 그 SUV 차량에 꽉 차게 돼서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골프채 헤드가 있으면 뭉툭하잖아요. 그 밑에 부분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 부분을 잡고 이제 여자를 막 때리려고 하는데, 저는 진짜 머리가 그때 되게 혼미해졌어요. 내가 이게 돈 3만 원 벌겠다고 내가 이런 일에 연루돼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여자분은 너무나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고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 대리기사님 같은 경우는 열의 열은 다 본인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써요. 왜냐면은 고객님의 차종이 전부 다르잖아요. 내비게이션 조작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뭐 배워서 하는 것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고, 물어보기도 민망하기 때문에 보통은 자기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해서 이동을 합니다. 제가 핸드폰을 그 RPM과 속도계에 보면 그 밑에 약간 평평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거기다 이렇게 얹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가지고 112를 눌렀어요. 근데 경찰의 목소리가 이 남자분한테 들어가면 더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 저한테도 해코지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뒤집어가지고 기어봉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러면 목소리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손님한테 너무 흥분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좀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화로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대리기사 주제에 무슨 참관이냐, 그냥 당신은 이곳까지만 가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참견을 안 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여자분이 막 를 쏟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기지를 약간 좀 발휘했던 게, 수원 당수동에 가려면 수인선을 타는 방법이 있고 율정동 쪽으로 이렇게 로타리 타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수인선으로 해서 가도 되겠습니까? 이마트 쪽으로 해서 가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서로 막 욕을 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이. 그러면 저는 수원 이마트 쪽으로 해서 지나가겠습니다라고 위치를 제가 크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가는데 마침 육교 앞에 경찰이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삐뽀삐뽀 하면서 헤드폰으로 차량 번호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3412, 3412 멈추세요 이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딱 저희 차를 이제 멈췄어요. 그러더니 경찰이 두 분이 내리시더라고요. 내리셔서 저는 경찰이 내리자마자 바로 차에서 내렸어요. 혹시 이 남자분이 저한테 해코지를 할까봐. 내렸더니 그 경찰분들이 여자분 상태를 보고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한테 이제 물어봤던 게,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신데 응급실을 먼저 가시겠냐, 아니면은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꾸밀 수 있는 상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자분이 조서를 꾸미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경찰차에 남녀가 같이 타게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분이 말씀을 하시는 게, 저희가 먼저 앞장 설 테니까 여성분을 이 차로 모시고 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죠. 왜냐면 같이 그렇게 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타고 수원 중부경찰서 쪽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소를 꾸미려고 하는데 남성분이 먼저 이제 수갑을 차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이 그 남성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제가 여기서 진짜 사람에 대한 회의감 같은 게 좀 들었던 게, 갑자기 여성분이 제 멱살을 잡는 거예요. 뭐야 이건 또.
왜 일을 크게 만드냐는 거죠. 네가 뭔데? 예. 그냥 가서 너는 갔으면 되는데 네가 신고를 하는 바람에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건 당신 때문이다 라고 막 저한테 성질을 내는 거예요. 네. 나는 그 여자분을 분명히 도와준다고 도와줬는데 나는 나름 사람을 살렸다라고 생각하고 조서저 열심히 꾸밀 생각으로 갔는데 네. 그 여자분이 그렇게 나오니까 내가 지금도 약간 목소리가 떨리는데 네.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 나는 사람을 살린다고 했던 행동이 내가 이게 지금 멱살 잡힐 일인가? 와.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네. 심장이 지금 떨려요. 내가 왜 욕을 먹어야지? 나는 살려준다고 살려줬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인 조사를 하잖아요. 네. 참고인 조사를 하고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그 경찰서를 떠났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한상 불륜의 끝은 좋지가 않다. 정말 그렇습니다. 처자식을 버리고 조강지처를 버리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진짜 결말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진짜 그 상황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물론 더 억울한 건 그 3만 원도 받지 못했다는 점이고 예. 더 억울한 건 그 여자분이 제 기사 평점이 있어요. 네. 거기다 별 하나를 준 것 같아요. 와, 별점 테러까지? 네, 제가 별점 테러를 당해서 콜도 잘 안 뜨고 제가 집에 오긴 왔지만 예.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새벽에 거기서 떠는 편이 더 나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건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살짝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이야기였네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게 불륜이 탄로날까봐 그 여자는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제 생각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일이 커지고 집안에 알려지고 얼굴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남편은 물어보고 뭐 지금 제가 정리된 내용들이에요. 네.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진짜 리얼하다. 진짜 이 사연 정말 리얼하네요. 예. 그러면 이런 사람들 말고 또 네. 다른 손님을 태운 적이 있는데 그때 소름 끼치셨다라고 했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제가 아까 초두에 얘기했듯이 대리기사는 첫콜이 참 중요해요. 첫콜은 그날의 루틴과 그날의 매출하고도 굉장히 직접적인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월, 화, 수, 목, 평일의 이 첫콜과 그리고 금, 토, 일의 첫콜은 좀 느낌이 달라요. 금, 토, 일 같은 경우는 외곽 지역에서도 콜이 잘 뜨거든요. 외곽 지역은 저 같은 정동기사가 아니면 잘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콜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저는 이걸 업단가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계신 기주님들도 한 가지 알면 좋은 게 내가 대리를 불렀는데 그 콜이 잘 안 잡혀요. 그러면 보통 그 앱에 뭐라고 뜨냐면 뭐 5분 거리에 있는 기사를 찾습니다. 뭐 10분 거리에 있는 기사를 찾습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다 그 안에 있어요. 단지 안 잡을 뿐이에요. 가격이 아쉬워서. 가만 놔두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도 이건 외곽 지역이니까 나만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오산에 있는 외곽 지역이었어요. 수원 오목충동까지 가는 콜이었는데 한 20분, 25분이면 그냥 가는 콜이었어요. 근데 7만 원 했던 거야. 7만 원에. 20분 만에 7만 원, 8만 원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안 잡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만 놔두면 분명 가격이 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종들 들었을 때 대리기사님 마음에 안 든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해합니다. 그 소비자님들은 좀 싼 가격에 가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다리는 가격이 뜨는 거를 여기 있는 대리기사님들 아마 들으면 저 욕먹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습성이라 어쨌든 기다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격이 한 2만 원 정도 뜨더라고요. 그러면 20분 운행에 9만 원이에요. 이야, 이걸 잡아야죠. 잡았습니다. 오산시 외산미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짜기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제 전동킥보를 타고 이제 올라갔죠. 근데 길이 안 좋았어요. 일단은 그런 골짜기 같은 경우는 길이 안 좋고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갔는데 제네시스 G90이 딱 있는 거예요. 보통 제네시스 G90은
이거는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제네시스 G90이나 뭐 벤츠 S클래스는 대부분 반도체에 관련된 분들이세요. 원래 부자들이 타는 게 진짜 G90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회사 중역들이나 그렇지. 대표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냐면, 말만 잘하면 팁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좀 변화이 돼요. 9만 원에 팁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야, 이거는 뭐 금상첨화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좀 세속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본주의예요, 우리나라는. 네. 네. 돈을 좋아합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시동을 켜놓고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헤드라이트 앞에 서 있더라고요. 보통은 타깃이거든요. 네네. 아까 첫 번째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타깃이에요, 보통. 근데 보통 그렇게 바깥에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네. 어쨌든 올해 8월에 있었는데 날씨도 좀 더웠기 때문에 에어컨 틀고 좀 앉아있을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서 있지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딱 도착해서 안녕하세요 손님, 저 전동 킥보드 좀 트렁크에 실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얼마든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폴딩을 해가지고 전동 킥보드를 트렁크에 실어놓고 운전석에 먼저 앉아도 되겠습니까? 꼭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제네시스 G90이잖아요. 그렇죠. 제일만 친절하게 하면 TV 두둑하게 나온다는 거를 얘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정성스럽게 운전석에 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친절하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보통은 그렇게 실어놓고 앉으면 보통 옆에 와서 앉잖아요. 근데 그분이 안 앉으시는 거예요. 네. 왜 저렇게 서 있지? 그랬더니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저를 계속 운전석 쪽으로 주시하시는 거예요. 네. 저 사람 뭐지?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네네. 왜냐면 금액이 너무 괜찮았거든요. 예. 그런 모든 것을 상쇄시킬 만큼의 돈이었어요. 좀 기다리지 뭐 어디 통화 좀 하려나 보지, 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얼굴을 이렇게 제가 유심히 봤는데 화장을 하셨더라고요. 울그락불그락해요. 이렇게 헤드라이트에 비친 얼굴이. 남자가 저렇게 무슨 화장을 했지? 뭐 메이크업 종사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 이런 사골짜기에 화장을 하고 저 남자는 도대체 뭐지? 회사 중역도 아닌 느낌인데. 그랬는데 그분이 한참 이렇게 저를 쳐다보더니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운전석 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보통 제네시스 G90이나 벤츠 같은 거 뒷자리에 앉으세요. 100에 100은 다 뒷자리에 앉으세요. 옆자리에 안 앉아요. 그러면 운전석 뒤쪽으로 앉으시려나 보다 하고 했는데 운전석 창문을 또 두들기더라고요. 잠깐 내려보래요. 그래서 내렸죠. 그랬더니 저 기사님 너무 죄송한데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제 짐이 조금 있는데 이것 좀 같이 실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금액이 너무 괜찮았기 때문에 그보다 무거운 것도 다 들어드렸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같이 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골짜기로 조금 올라가는데 동그란 형체를 싸놓은 듯한 물건들이 좀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건 또. 예. 그래서 이거 뭐지? 저는 뭐 캐리어나 이런 거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건 도대체 뭐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악기예요, 악기. 예. 제가 거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우리나라에 있는 악기들은 대부분 다 둥글다 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 칭꽹가리, 뭐 장구, 웬만한 건 다 둥글잖아요. 네네. 아무튼 그걸 이제 실어서 이렇게 트렁크에 실은데 제 전동 킥보드가 있으니까 트렁크에 내리고 다시 실어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갔더니 뭔가 이렇게 봉다리에 쌓여 있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봉다리가 아니라 천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걸 딱 집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거 만지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미 손에 집었거든요. 이거 만지지 말라고요? 저 이미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렇지 않아요?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럼 그냥 실어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들고 가는데 저는 그분이 사실 무당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들고 내려가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게 방울 소리 같았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혹시 무당분들 듣고 계시면 좀 궁금한 게, 그런 물건을 보통 몸에 소지하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바깥에 내놓은 게 저는 좀 되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에 이렇게 싣고 갔어요. 이제 출발을 했는데 어쨌든 20분이면 고액을 벌게 됩니다. 금방 가면 돼요. 오산시 금암동 들려서 저쪽 대로 타고 봉담을 해서 가면 빨리 가거든요. 옥무중도까지.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한 5분간을 저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뭐 잘 아시겠지만 조수석에서 저를 그렇게 쳐다보는 건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 예. 앞을 쳐다봐야지.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되게 이상했고, 그분이 타기 전에 했던 행동도 되게 이상한 게, 뒤에 보통 앉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뒤 문을 열더니 이렇게 쳐다보니 이상하네, 갸우뚱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그 문을 닫고 조수석에 당신 거예요. 예. 그것도 좀 이상해요. 제네시스 지공이나 진짜 벤츠는 100에 100은 다 뒤에 타세요. 아무튼 이상하네 하면서 옆자리 타더니 저를 계속 뚫어져다 쳐다보는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산시 금암동 지나면 대로를 타게 되는데 거기서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소리를 좀 이렇게 내서 너무 죄송합니다. 기존인데 좀 거북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냄새 맡고 이상하네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오호. 저는 이제 8월달, 그게 올해 8월달이었으니까 네. 그때 땀이 좀 많이 날 때라 내 몸에서 좀 땀이 나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몸에 좀 땀이 많아서 내 몸에서 냄새가 좀 나지요. 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냄새가 안 나 그러시는 거예요. 왜 냄새가 안 나지? 근데 소리는 들려. 뭐지? 이러시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당시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냅다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이 사람을 내려주고 싶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별로였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혹시 조금씩 보나? 뭘 본다는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귀신 같은 거 조금씩 보나? 그러더라고요. 네. 네, 저는 조금 영향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네. 막 뚜렷하게 보는 편은 아닌데 가끔씩 많이 봐요. 네네. 근데 저는 세상에 제일 싫은 게 귀신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시달림을 많이 당했어요. 너무 많이 시달림을 당해가지고 진짜 네. 귀신이라면 학을 때는 너무 싫어요. 제 동생도 너무나 심하게 당할 정도로 너무 심했어요. 네. 너무 심해가지고 가위에 눌려서 혼이 나올 정도로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너무 귀신한테 많이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귀신이라면 다 학을 때는데 조금씩 보나 그래서 조금씩 봅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들 어떻게 써?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거북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귀신 보이는 대로 다 죽여버립니다. 오? 용서를 안 해요. 예. 이게 타오르는 분노가 있어요. 주체할 수 없는 화가 막 일어나요. 저를 네. 괴롭히게 되면 예. 제가 잠깐 제가 아닌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순간 이성을 잃어버려요. 예. 왜 또 날 괴롭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뭐 여기 지금 시들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연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잘못 안 하는데 괴롭히잖아요. 네. 저는 그 터질 것 같은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화나지. 이거 진짜 네. 겪으신 분들은. 네,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짜증이 나요. 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괴롭히냐. 그래서 처음에는 막 힘이 없을 때는 막 빌기도 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괴롭혀요. 근데 제가 한 2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때려잡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최근에 귀신 어떻게 잡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한 2, 3일 전에 잠을 자는데 제 매트리스 뒤편에 제가 자고 있는 뒤편에 누가 저를 꽉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뒤를 봤더니 얼굴이 온통 시커먼데 눈하고 입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손가락에 보면 검지와 중지가 2개씩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오른쪽 왼쪽에. 입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확 찢어버렸어요. 네. 이건 뭐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랬습니다. 네. 근데 저기 보면 제주 똥님 동생이 그렇게 귀신을 때리면서 웃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심정 굉장히 이해돼요. 그렇게 돼요. 왜냐면은 희열감 같은 게 생겨요. 진짜 그래요. 저는 그분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네네. 저도 그렇게 귀신을 찢을 때는 약간 왠지 모르게 희열감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약간 목 중독된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네. 그리고 아잉님도 한번 이렇게 귀신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전 너무 심각했어요. 진짜. 오호. 야, 저거 나도 저렇게 한번 죽여봐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졸음쉼터에서 한 번은 쉬는데 이거 제가 그 선생님께 말씀드렸던 겁니다. 손님께. 자고 있는데 귀신 저를 다리를 누르니까 제가 뜯어서 먹었는데
근데 정말 너무 소름 끼친 게 구슬 형태로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근데 아이님 이야기 중에 어떤 할머니가 어디서 구슬 꺼내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건 정말 사실일 거야. 그렇게 구슬처럼 들어오더라고요, 제 몸 안에.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영들이 지금 떠나지 못하고 네 안에 눌려 있는 거야. 네가 죽인 게 아니야. 야,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거 업보 쌓는 거야. 너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너 자신을 잃어간다고 얘기하셨어요. 네가 자꾸 이렇게 귀신들을 보는 족족대로 다 죽이고 다니면 너가 너 자신을 잃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했던 말이 세 글자였습니다. 위, 령, 제. 일을 하자. 그러면 저는 위, 령, 제 듣자마자 돈. 제가 사이비 종교 단체에 들어갔다가 결혼 자금을 날린 적이 있어요. 돈을 날린 적이 있어서 그 얘기 듣자마자 확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네네. 이거 돈 요구하는 거다. 무슨 사짜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는 경제적 여유도 없고 심적 여유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돈은 따로 안 받을 테니까 이거는 한번 하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모촌동에 이제 거의 드나들고 있는데 오모촌동 같은 경우가 좀 공터들이 좀 있어요. 개발이 좀 덜 돼가지고 잠깐 세워보래요. 그래서 세웠죠. 그래서 잠깐만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뭐라고 기도를 하더니 저는 그분이 도대체 정체를 모르겠는 게 저를 꽉 안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용서해라. 네가 용서하면 그들은 간다. 네. 용서해라. 용서하겠냐. 근데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는데 마음일 때 좀 묘했어요.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용서하겠냐라고 해서 용서한다. 그래 용서한다. 잘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딱 떨어지시더니 다 됐네. 갑시다.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 사기꾼한테 당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돈이 따로 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오목촌동에 이제 그분 집이 바로 그 공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아서 내려드렸어요. 내려드리고 이제 그럼 손님 전 가겠습니다. 뭐 재밌는 경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 끝까지 친절을 유지했죠. 그랬더니 이제 킥보드를 이렇게 팔아서 이제 가는 길인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다음에 또 그렇게 귀신이 너를 괴롭히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죽이겠습니다. 용서가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찌릿찌릿 하시더니 그럼 다음에 또 만나겠구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8월달이잖아요. 올 8월달이라고요. 아직은 못 만났습니다. 아직은 못 만났고 만나고 싶지도 사실 않아요. 아직도 저는 기분이 긴가민가한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은 뭐지? 그런 생각을 한 일이었습니다. 끝입니다. 네. 근데 너무 우연이라기에는 참 희한하다 이거. 그러니까요. 저는 굉장히 희한하고 그리고 저는 진짜 지금 여기 시들무에 소개되었던 여러 가지 사연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 와닿았던 게 제주 옥도님 그 동생분, 제주 옥도님 이야기보다는 그 동생분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아이님의 이야기도 그렇죠. 저는 너무나 와닿았던 얘기고 너무나 나와 좀 비슷한 마음이라서 좀 많이 동화가 되면서 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정말 이런 일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귀신을 본 거는 대부분 그래 볼 수 있어. 나도 그랬던 경험이 있는 걸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귀신을 뭔가 때려잡는다던가 아니면 귀신을 뭔가 퇴마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사실 저게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분명 그럴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경험을 안 해보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랬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또 공감을 해주시는구나. 제가 감사합니다. 엄청 공감이 됐어요. 저는 진짜 엄청 공감이 됐어요. 제가 너무 고맙네요. 근데 뭐 대부분의 분들은 경험을 안 해봤으면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번 저항을 해보고 퇴치를 해보면 그렇게 무서워할 만한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느낍니다. 무서워하는 거는 집에 가는 코를 못 잡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현실.
그렇죠. 네, 네. 현실이 제일 무섭죠. 네네. 야, 오늘 박부로님께서 이야기 엄청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제가 아직 많이 좀 풍설수설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정말 지금 상황이 들렸다 안 들렸다 해서 다시 전화를 걸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정말 이야기 잘해주셔서 네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 오늘도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오늘도 대박 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추운데 조금만 고생하세요. 네네네. 구하나서 안 걸릴 정도로만 하고 네, 들어가겠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박부로님께서 지금 현재 대리기사를 하시고 계시고 지금 대리기사 하시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통화를 해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 정말 또 힘든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다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말씀도 워낙 잘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규정님들도 많은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돌돌이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목부터 좀 특이한 것들이 저한테 좀 많았거든요, 이분 이야기가. 네, 그래서 4가지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옴니버스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돌돌이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너무 긴장돼가지고. 네, 긴장 많이 되죠. 그래도 네. 이게 막상 조금 시간 금방 지나잖아요. 그러면 별거 없어요. 네. 정말 그냥 통화예요, 통화. 네. 네, 그냥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다는 상상을 그냥 한번 아예 안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가 더 잘 나올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한 4가지 정도 되고 옴니버스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미스테리한 것도 있고 소름 끼치는 것도 있고, 그쵸? 네네. 네, 알겠습니다. 긴장 좀 푸시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집니다. 기리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각각 분리된 에피소드 몇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제일 먼저 이상한 이웃집부터 시작할게요. 네. 아마 들으시다가 왜 제목이 이상한 이웃집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이상한 이웃집. 네. 네. 일단 먼저 옆집에서 이사를 오고 나서부터 좀 이상한 일들이 계속 시작이 되는데 그게 좀 되게 사소한 일들로 시작이 돼요. 그냥 처음에 좀 사소한 일은 몇 주 뒤에 늦은 저녁에 밥을 먹다가 집에서 좀 향내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동시에 강아지가 또 짖기 시작하고 그 옆집 벽을 향해서 계속 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또 그 동시에 여자 2명이 대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게 대화는 대화인데 테이프 감는 듯한 소리가 나요. 이렇게 끼리릭 끼리릭 이렇게 하는 소리가 나요. 분명 좀 웃고 떠드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비웃는 소리 같기도 한데 그런 테이프 감는 소리면서 대화 소리가 나니까 좀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좀 약간 찝찝했던 점이 그 전날에 엄마가 거실을 나오는데 여자 둘이서 집을 기어다니는 듯한 모습을 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 좀 피곤했네. 엄마 좀 피곤했다. 일이 좀 많이 힘들지 하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니면은 그 다음 날 밤이었는데 제가 그때 돌비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요, 밤에. 바람직해요. 근데 계속 듣고 있었는데 좀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냥 뭔가 제 혼자 있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냥 좀 뭔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강아지가 침대 끄트머리에서 창문을 보고 막 뭔가 계속 정면을 주시하면서 뭔가 겁에 질려 있어요. 뭔가 자신감 있게 막 왈왈 이렇게 짖는 게 아니라 그냥 웡 이렇게만 계속 짖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왜 이래 이러면서 제가 강아지 등을 토닥거리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 순간에 강아지가 갑자기 샥 하면서 뒤로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오. 그냥 계속 정면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강아지가 원래 무서우면 이렇게 뒤를 보면서 저한테 와야 되는데 그냥 앞에 뭔가 정면을 계속 주시하면서 그 상태로 계속 뒷걸음질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뭐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었어요. 이제 그 이상한 이웃집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런 일들이 시작하게 된 거는 이분들이 이사를 오면서부터였었어요. 네. 제가 밖을 나가니까 엘리베이터 처음 본 사람들이 좀 많이 계신 거예요. 옆집 사람들이. 아, 이사를 오셨나 보다 하고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째려보시는 거예요. 그 중년 부부께서.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혹시 인사가 또 싫으신 분이 또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건 괜찮았는데 제가 인사를 하고 나면 계속 멀뚱히 저를 자꾸 무표정으로 쳐다보세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부모님이랑 그때 당시 결혼 전이었던 오빠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가족 모두에게 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옆집이 좀 이상해요. 왜냐면은 제가 본 것만 해도 중년 노부부가 사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자녀들 2명 정도?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 옆에 있던 좀 어린 손녀? 그리고 삼촌? 그리고 이모? 고모? 막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러니까 제가 이 명칭은 그냥 제가 추측한 거예요. 삼촌이나 이모는. 예. 그래서 아 정말 대가족이 사는가 보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집이 넓었어요. 아니요. 정말 그만큼 수용할 공간이 없어요. 그냥 작은 아파트였거든요. 그리고 좀 이상한 점이 보통 전화를 하실 때 집에서 전화를 받으실 때 보통은 그냥 이게 집에서 전화가 오면은 자기 문방을 닫고 이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항상 이렇게 밖에서 통화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들으려고 그분 통화를 들은 게 아니라 그 현관 들리게. 쪽이랑 제 방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항상 밖에서 통화를 하세요. 그리고 또 마스크통이 그 집 앞에 항상 있었는데 그 마스크통 앞에 마스크는 여기다 두세요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네. 가족끼리 저렇게 예의를 차린다고? 약간 이런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가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려니 하긴 했었는데 또 어느 날에 또 대가족이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그분들이 뭔가 대화도 따로 노는 것 같고 또 제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조용해져요. 거기서 딱 할머니랑 그리고 그 옆에 어떤 어린 여자의 손녀인가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딱 그분들만 저한테 막 환하게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어느 날에 이 집 앞에 제 강아지 간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놓고 간 강아지 간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근데 옆집이 그냥 우리 강아지 예쁘게 보셔가지고 그냥 두셨나 보다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좀 너무 순진했는데 그 간식을 그냥 탁 뜯고 강아지 그 밥통에다가 이렇게 강아지 추르 같은 거였거든요. 그걸 이렇게 짜서 넣었었어요. 그런데 강아지 사료통에 추르를 넣으니까 갑자기 뭔가 머리를 딱 스치고 지나가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저 사람들이 이사를 온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이사를 온 적이 없을 텐데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보통 제가 산책을 2번을 해요. 아침이랑 오후 이렇게 2번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사를 오면은 보통 엘리베이터 보호 천막 같은 거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가구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가구가 들어왔다거나
그 또 엘리베이터 보호 천막이 붙었다거나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사람도 몸만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게 좀 특이하잖아요. 대가족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게 말이 되나 싶다가, 그리고 제가 초반에 뭐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40대 어떤 여성분이었는데 제 옆집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모인가 싶어서 그냥 있다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근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도 좀 너무 좀 떨리는데, 그 이모분께 저도 모르게 혹시 여성분 2명이 사시나요?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모분께서 그냥 원래 웃고 계시다가 갑자기 약간 오히려 정색 아니면 예의를 더 갖춘다고 해야 되나? 저한테 갑자기 왜 그러시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무례를 좀 끼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무마하려고 했는데, 저를 이렇게 딱 붙잡으시더니 아니 아시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맞다, 아까 그 강아지 간식은 어쨌든 전량 폐기를 다 했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느 날에 그 아주머니께서, 옆집 아주머니께서 엄청 환한 표정으로, 되게 기쁜 표정으로 초인종을 누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뭘 주겠대요. 근데 양손 가득 쇼핑백을 2개를 엄청 가득하게 들고 너무 낑낑대면서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면서 제가 요즘 내가 좀 힘들어가지고 미쳤었나 보다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저한테 뭘 주려고 하는, 뭔가 먹을 거를 주려고 하는 되게 착한 사람인데 내가 요즘 좀 힘들어서 더 선량한 사람들을 의심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아주머니께서 2손 가득 그거를 저한테 딱 건네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저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쇼핑백을 연 순간 제가 그분들에게 가졌던 잠시나마 좋았던 감정이 사라지게 되는데, 보니까 전부 다 썩은 감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썩은 감자를 다 보고서는 제가 너무 놀랐는데, 근데 다행히 그 후로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사를 갔을 때도 희한하게 그 엘리베이터 뭐 보호막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몸만 나가셨어요. 예. 그래서 그냥 좀 검색을 해봤어요. 저랑 좀 비슷한 사연이 있나, 뭐 가구 없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나. 그런데 보니까 어떤 분께서 5B로 추측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가구도 뭔가 없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뭐 예배당처럼만 쓰이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은 그런 추측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이거 어떤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유명한 종교인데, 그 종교가 정말 제 집 근처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러고 어쨌든 그분들이 이사 간 후에 좀 몇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집에서 나는 향초 냄새가 없어졌고요. 예. 그리고 그 당시 좀 아프셨던 친척이 암에 걸리셨는데 완치가 되셨고, 그리고 딱 그 시점에 강아지가 너무 아파가지고 1차 병원에서 2차 병원으로 가라, 이런 CT를 찍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1차, 2차 병원에서는 강아지가 1년을 못 산다, 절대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이사 가시고 난 후에 완벽하게 완치된 건 아니지만은 그 후로부터도 3년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 사연이 있고요. 야, 그리고 이상한 이제 이웃이다 진짜.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오. 정말 특이한 사건이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상한 이웃. 충분히 이상했고요. 정말 이상했던 이웃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제목이 될까요? 이것도 이상한 피부과인데요. 아, 저한테 써주신 건 수상한 피부과. 아, 그거 수상한 피부과. 네, 이건 수상한 네. 걸로 가죠. 예. 아, 수상한 피부과인데요. 네네. 이번 이야기는 좀 상대적으로는 가벼운 이야기예요. 네. 근데 제가 결말이 사실 약해가지고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이거 결말이 좀 이상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는 또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제가 그때 당시 지금도 그런데 아토피가 있어요. 아토피가 있는데 보통 이제 학창 시절에는 막 여드름 하나라도 좀 예민한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부과를 엄마랑 같이 가야겠다 하고 바닷가 근처에 있는 피부과를 찾아서 들어가게 됐어요. 돌비님은 혹시 피부과 인테리어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병원 화이트. 인테리어 하면은? 밝은 거 그쵸. 아니면 좀 뭐 고급진 느낌? 그죠. 그리고 네. 위생적인 느낌을 그렇죠. 항상 어필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너무 다른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뭔가 전체적으로 다크우드 톤이에요, 일단. 그리고 엄청 오래된 앤틱 가구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막 먼지나 보이는 엄청난 큰 거울 옆에 마론 인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얼굴 동글동글하고 통통한 인형 있잖아요. 머리에 레이스 달고 드레스를 입은 그런 옛날 인형이 거울 옆에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었어요. 마치 무슨 중세시대에서나 볼 법한 이상한 인테리어? 이상한 건 아니고 피부과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인테리어였어요. 그리고 엄청 희한하게 옛날에 뭔가 중국 이런 데 보면 희한하게 엄청나게 가파른 계단 있잖아. 엄청 불편한 계단. 오. 뭔가 오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계단이 있었는데 그거를 난간을 잡고 엄마랑 막 힘들게 올라갔어요. 너무 불편하고 좋고 어쨌든 이렇게 올라갔는데 앞에 정면으로 보는데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 등 뒤로 그 계단을 등지고 있는데 바로 앞에 무슨 약간 취조실처럼 책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의사가 중간에 있고 양옆에 간호사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을 열고 뭔가 진료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계단을 올라가니까 그냥 그렇게 책상만 덩그러니고 의사랑 간호사 두 분이 계신 거예요. 네. 그런데 또 뭔가 의사는 너무 의사 같지 않은 의사였고 간호사는 너무 간호사 같지 않은 간호사였어요. 의사는 이모도 뭔가 번지르르한 게 뭔가 홍콩에서 주식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이었고 예. 간호사 2명이 양옆에 서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입으신 게 간호사복이라고 하면은 너무 간호사분들에게 신뢰가 되는 복장인데 간호사 코스프레 하는 그런 옷처럼 간호복처럼 따라 하는데 미니스커트에 색깔 립스틱을 두 분 다 하고 계셨어요. 아, 좀 많이 노출이 심한. 네, 너무 이상했는데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제가 어린 나이에도 느껴질 만큼 그 간호사와 의사의 뭔가 묘한 기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인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예. 기류를 어린 저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눈빛이라던가 그런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 어쨌든 일단은 엄마랑 상담한다고 앉았는데 제가 여태 아토피로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그래도 저가 전문가는 아닌데 여태 들은 의학적 지식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가 개발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무슨 의료 기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 물가로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몇 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에? 아니, 그거 한 번 하는데 왜 1,000만 원 달라고 그런다고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엄마랑 그냥 눈빛 교환을 하고 얘 다 맞는 말이라고 진짜 너무 똑똑하시다고 하면서 그냥 대충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저는 바닷가 근처에 그 부산 지역의 바닷가 근처의 피부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기억난다면서 그 이상한 피부과, 간호사랑 의사 이상했던 피부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오, 그거 근데 바닷가 아니야. 완전 다른 도시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정말 알 수가 없는데 저는 분명히 바닷가 옆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미스테리로 그냥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렇게 옮겨 다니는 건가? 그런 건가? 그러니까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그 네네. 장소가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뭐 바닷가. 네네. 그러니까 확실히 기억나는 게 바닷가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말씀하신 거는 다른 또 지역을 얘기한 거란 말이죠. 기억은 하시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오. 그런 아니, 잠깐만. 정말 네네. 뭐 디자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테리어는 뭐 의사 마음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 병원 하니까 그거야 뭐 자유고 개인 취향이 있다고 하겠지만 일단 몇 천만 원을 달라 그런 거 그게 좀 피부과를 아무리 뭐 해도 몇 천만 원이 나오나요? 나 그건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나온 적이 없었어요. 박피 막 얼굴 다 뜯어내는 거 이런 것도 몇 천만 원 나오나요? 그거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그 정도까지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에. 금액부터도. 맞아요. 야, 또 이것도 수상한 피부과, 정말 미스테리한 한 피부과에 관련된 이야기였네요. 그리고 네. 세 번째 이야기는 두더지녀거든요. 제목이. 야, 오늘 미스테리하다 이거. 두더지녀? 네. 예. 이제 그거를 제가 당시 다니던 대학교에서 친구들끼리 그냥 두더지녀라고 이름을 붙였었어요. 만약에 남자면 두더지남 이렇게 붙였겠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시험 기간에 학교 도서관 화장실에 갔는데 마지막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옆 칸에 그냥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예.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느낌이 싸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사람 팔이 보여요. 바닥에 사람 팔이 보여요. 옆 칸에, 마지막 예. 칸에. 사람 팔이 보여서 그냥 누가 쓰러졌나?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이 휴대폰을 하시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예? 이렇게 팔 근육이나 이런 걸 보면은 휴대폰 같은 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누워서 뭔가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근데 그때는 뭐 여잔지 남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태니까. 근데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정말 몇 분 지났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분이 제가 가만히 서 있으니까 좀 화가 나셨나 봐요. 네. 제가 뭔가 어떤 리액션이나 이런 걸 안 해서였던지 아니면 나가지 않아서였던지는 모르겠는데 화가 나셨는지 야 이씨 뭐뭐니 하면서 갑자기 화장실문을 쾅쾅쾅쾅쾅 이렇게 두드려요. 제 옆칸을. 그래서 일단은 제가 놀래가지고 일단 나왔는데 세면대에 어떤 여성분이 계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여성분은 제가 그런 줄 알고 저를 너무 무섭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냥 어쨌든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서관 직원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그분 맨날 마지막 칸에 화장실에 누워가지고 경비하시는 분께서 몇 번이나 출동을 하셨다고. 예. 근데 전혀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반포기 상태인데 그래도 계속 저희가 좀 이렇게 주의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서 또 끝나면 좋은데 그때 이제 겨울이었고 오후 6시면은 대학교 정규 수업이 다 마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7시 이후로는 보통은 수업이 없는데 이제 시간외 강사나 아니면은 외부 강사라고 해서 추가 강의하는 거는 있어요. 간간히 있어가지고 그거를 어쨌든 외부 강의를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근데 원래 그 시간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 시간에는 사람이 그냥 아예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저희 학교 구조가 특이한 게 네모난 구조에 위아래 뭐 양옆으로 강의실이 이렇게 박혀 있고 그 중간에 중정이 있는
중정 정원 같은 게 있는 그런 특이한 구조인 학교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복도가 네모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층에 딱 올라가니까 뭔가 사람이 그날따라 되게 많아요. 사람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따라 진짜 사람이 많네 이 생각을 하고 벤치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그 강의를 기다리려고. 근데 또 그 순간에도 사람이 계속 지나다니는 거를 봤어요. 계속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와 진짜 오늘 특이하게 사람이 많다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해요. 이제 제가 졸업 직전이고 그 강의실을 그 시간대는 되게 저희 학과 친구들만 이용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 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제가 사람이 많네 하고 봤던 게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복도를 한 명이 계속 돌고 있었던 거예요. 한 3, 40분 동안.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거를 눈치를 채고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그 두더진 여인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게 눈을 안 마주쳐야 되잖아요, 보통은. 공포영화 보면 눈 마주치면 바로 죽잖아요. 근데 이게 궁금하잖아요. 왜 저러고 있는가. 그래서 눈을 딱 마주쳤는데 저를 째려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그 시간 동안 계속 그 네모난 구조의 복도를 돌면서 저를 째려보면서 계속 그거를 반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한으로 계속 빙빙 돌면서. 근데 그분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고 저는 일단은 여기선 졸업을 해요. 그런데 제 친구가 두더지 여를 만나게 되는데 친구가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철저하게 문 단속도 다 하고 교실문도 전부 다 닫아놓는 걸로 아는데 10년 전에는 학교가 거의 오픈이 다 되어 있어서 외부인도 다 막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는 그냥 도서관이나 이런데 보통 시험 기간에 도서관을 늦게까지 하잖아요. 근데 친구는 도서관이 좀 답답하고 싫어서 그냥 빈 강의실을 찾아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딱 두더진 여를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친구 그 순간에 뭐 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설마 나한테 뭐 해코지를 하겠어. 여기 다 트인 공간인데 이렇게 하고 2층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3층? 에이 설마 이러는데 4층으로 올라가는 순간 이제 따라온다는 게 거의 확실시가 된 거예요. 오. 근데 그 친구도 좀 특이한 게 돌아서 내려오면 되는데 그때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었던지 그냥 5층 계단을 타고 그냥 갔대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보통 이제 강의실이 다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강의실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계단을 타고 두더지는 계속 오고 있어요. 계속 뒤에서 따라오는데 친구 딴에는 뭔가 너무 무서워서 정말 생사가 걸린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그냥 도망을 갈까 했는데 도망가면 더 뛰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러면 태어나게 해볼까 하는데 이미 태어날 수가 없어요. 거의 손을 달달달 떨고 있고 그래서 막 문을 여는데 다행히 문 하나가 딱 열렸어요. 강의실 하나가. 근데 그게 문이 위에서 잠그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책상을 타고 올라가서 위로 잠그는 그런 상가형 그런 문이 있잖아요. 강의실도 그런 거여가지고 책상을 타고 올라가서 문을 딱 잠궜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학교가 전부 통유리예요. 그래서 막혀있는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두더지녀가 막 달려오는 거야. 너무 신나가지고 뭔가 재밌는 거라도 구경하는 듯이 막 달려와요. 그래서 친구를 이렇게 가만히 통유리 사이로 이렇게 친구를 보면서 친구가 약간 무슨 동물원 원숭이 쳐다보듯이 친구를 계속 쳐다보더래요.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뭔가 그때 완전 깜깜했었는데 불을 켜면 더 무서울 것 같더래요.
그냥 차라리 귀신이면은 그냥 불 켜면은 그냥 무적처럼 딱 귀신이 사라지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람이니까 불을 켜면 더 무서울 것 같아서 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두더지 녀가 그냥 체구도 생각보다 작고 키도 좀 작은 편이라서 당연히 그분께서 강의실을 뭐 깨고 들어온다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상황만큼에서는 뭔가 그 여성분이 무소불위 권력자처럼 느껴지더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생사여탈권까지 뭔가 그분께 있는 그런 느낌이 잠시 들더래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 상태로 있었는데 본인 말로는 1시간이라고는 하는데 1시간 동안 그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몇십 분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다행히 그냥 가더래요. 근데 바로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기숙사도 바로 그 건물 옆에 붙어 있으니까 학교 건물 옆에 기숙사가 있으니까 기숙사에 있는 친구한테 좀 데리러 와달라 해가지고 친구가 그냥 설렁설렁 오더래요. 5층까지 이렇게 오더래요. 근데 또 친구가 눈치 없게 그냥 화장실만 한번 들리자. 야, 화장실만 한번 들리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친구가 그냥 막 둘러보는데 그 마지막 화장실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친구가 정말 막 깍 소리 지르면서 그냥 그 친구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그냥 밑으로 뛰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끝나는데 제가 졸업을 해서 이 이후의 이야기는 더 듣지 못했는데 그 여성분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당시에 돌았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가 뭐 이 사연을 보고 그러면 아 그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대학 커뮤니티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서도 정말 이야기가 많이 돌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일이 어쨌든 있었고 그러면 네. 궁금한 게 두더지녀라고 이름을 붙이셨잖아요. 네네. 두더지녀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화장실에 밑바닥에 붙어가지고 뭔가 계속 누워서 생활을 하시니까. 아, 누워 있어서. 네네. 아, 나는 또 두더지녀라고 해서 막 땅 파는 행동을 할 줄 알았어요. 아 그냥 뭐 지렁이녀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누워만 있으니까. 아, 근데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는 행동 자체도 너무 일반적이지도 않고. 그쵸. 와, 희한한 사람들 많네 진짜. 마지막 이야기는 스타 무당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분이 유튜브에서 꽤 유명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활동을 안 하셔서 제가 이 사연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때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방 사람이라서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곧 이제 30이고 고민도 많고 직장 문제라든지 이사 문제 이런 게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유명하다는 무당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검색해서. 재미로 찾다가 너무 잘 맞추시는 듯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래서 사실은 입소문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스스로 유명하다는 분을 찾아가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어쨌든 갔는데 그 당시에 제 옷차림이 평소에는 좀 되게 후줄근하게 입고 다녀요. 그냥 에코백에 추리닝 이런 식으로. 네. 뭐 20대야 좀 꿈이지만 30대 여성분은 좀 공감하실 텐데 화장하는 것도 이제 귀찮고 뭐 꽃 사는 것도 좀 귀찮고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딱 저를 처음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돈 없지? 너 가난하지? 너 돈 한 푼도 없잖아? 이런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또 여기서 큰일 났다, 이거 잘못 왔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네. 그러냐면은 그래도 저가 좀 또래보다는 좀 돈을 잘 굴려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상태였어요. 오. 근데 그냥 자포자기로 그냥 돈 냈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냥 10만 원짜리 상담 뭐 이야기 친구처럼 재밌게 한다는 식으로 그냥 하고자 이렇게 자포자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저한테 야, 너 이게 말해도 되나? 그거 있잖아요.
아이를 떼는? 그러니까 아이를 그렇게 중절 수술을 했냐? 네, 너 했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예. 전혀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이게 솔직히 너무 무례하잖아요. 처음 보는데 없는 일을 갖다가 계속 갖다 붙이시니까 그냥 뭔가 네. 하나만 걸려라 하면서 툭툭툭 치시는데 다 틀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저는 그때 막 너무 바빠가지고 3년, 5년 동안 연애도 한 적이 없었어요. 네. 근데 뭔가 뭐 생기고 말고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뭐 그런 상태에서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보니까 이분이 제가 엄청 후줄근하게 입고 오니까 뭔가 겉모습으로 판단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뭐 좀 사연 많은 사람들이라거나 보통은 다른 사람한테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보통 무당들한테 가서 하시곤 하잖아요. 네. 물론 모든 무당이 막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남들한테 못하는 이야기를 무당한테 가서 할 텐데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그래도 좀 확률적으로는 많겠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점점 너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저희 집 상황이 아버지도 좀 그래도 성공을 하신 편인데 어머니께서 조금 더 약간 직업적으로 위치가 좀 높으신 편까지 이렇게 올라가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당분이 아마 거기에 딱 꽂혔나 봐요. 얘는 어머니가 집안일을 다 관장하는구나 이 말에 좀 꽂히셨나 봐요. 네. 갑자기 저를 보더니 하는 말이 야, 너네 아버지 지금 지읒 생각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 네. 죽으려고 해. 완전 죽고 싶대. 너희 아버지 완전 지금 죽으려고 해. 약간 이렇게 저한테 너무 겁을 주듯이. 미쳤구나. 미쳤네. 네. 네. 여기서 뭔가 누군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구슬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네. 근데 저는 또 이것도 아니다 싶은 게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낙천적인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성공에 질투하지 않고 너무 제일 기뻐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한테 저희 부모에 대한 악담을 들으니까 이거 조금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제가 웃은 건 아니고 이렇게 했었어요. 네.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부모님까지 건드니까 할 수 있죠, 그렇게. 네. 그렇게 하니까 야, 웃어? 재밌어? 너는 이게 재밌지? 재밌니? 이러는 거예요. 예. 아마 제가 구슬을 안 한다고 하니까 좀 화가 나셨나 봐요. 예. 그러고 나서 그냥 좋게 그러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도 아빠가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빠한테 딱 급하게 전화해서 아빠 혹시 뭐 이러저런 이유로 혹시 뭐 그런 안 좋은 생각을 하시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 하니까 아니 나 지금 너무 행복한데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그 무당을 한번 검색을 해봤었어요. 그 당시에 요즘에는 네. 후기가 좀 없던데 당시에 검색을 해보니까 항상 그렇게 얘기한대요. 뭐 너 극단적인 선택하려고 그래. 너 가난하지. 너 돈 없지.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막 그렇게 모는 방식이래요. 네. 그리고 뭐 구슬 뭐 몇백만 원짜리를 권하더라 이런 게 후기가 당시에는 많이 올라왔었고 그분 거의 마지막 영상도 그냥 사기 무당 피하는 방법 이런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피하는 방법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거죠. 약간 그래서 혹시 좀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사람한테 의지하면은 거기서 이제 잘못될 수 있으니까 좀 이성적인 상태에서 뭐 무당을 가든 점을 가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공유 드려봤습니다. 야, 근데 일단은 그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사람을 좀 몰아갔을 때 몰리는 네.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네, 보이잖아요. 네. 자기 주체가 좀 없거나
주관적이지 네. 못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더 잘 휘둘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네, 뭐 맞아요. 여러 개 던지다가 하나 맞으면 이제 그걸로 하나 계속 몰아가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무속적으로 그런 쪽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 방송에. 하지만 네, 맞아요. 제가 이제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돌돌이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도 당할 사람은 당하고 안 당할 사람은 안 당하더라고요. 어떻게 네, 그런 할 것 수 있는 같아요. 부분이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오늘 이상한 시리즈. 진짜 이상하면서 정말 또 수상했던 4가지 이야기였는데 오늘 돌돌이님 많이 긴장하셨겠지만 그래도 이야기 네.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셔서 정말 제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이상한 시리즈였어요. 근데 이게 뭐 정확히 엄청나게 극한적으로 무서운 이야기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말 뭔가 찝찝하면서 수상하면서 이상한 그런 느낌을 주는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돌이님의 이상한 시리즈 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많을 거예요. 마지막 이제 무당문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하지만 뭐 그건 모든 건 다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항상 더 심사숙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